안녕하세요. 가정일상의 가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종강을 했습니다. 한 2주 반 후면은 다시 1월 학기가 시작될 거지만 우선 파이널이 끝났음에 굉장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페인쇼 컬리지 프리헬스 1학기가 끝난 상태고요. 1학기를 되돌아보며 따끈한 마인드로 1학기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띵! 이번 학기는 물리, 화학, 생물, 해부학, 수학, 어플리케이션, 리트 이렇게 총 7과목이 있고요. 총 일주일에 3시간씩 3학점, 총 토탈 21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섹션이 총 9개가 있었고요. 저는 4번째 섹션인 D 섹션이었습니다. 섹션마다 이제 시간표가 다 다르고 가끔 교수님들도 다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 리트입니다. 리트는 따지고 보면 영어 수업 같은 거고요. 쓰기 위주로, 작문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2시간 수업 때는 프롬프트라고 작성을 하는데 그거는 아티클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총 7개의 프롬을 썼고 성적에는 총 5개만 반영이 됩니다. 프롬을 작성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일단 계속 쓰는 단어만 쓰다 보니까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내용이 쉬운 내용도 있지만 저한테 조금 낯선 캐네디언 문화라든지 약간 그런 거가 접해졌을 때 살짝 에세이가 쓰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교수님이 이런 인트로덕션은 어떻게 쓰는지, 바디는 어떻게 쓰는지, 컨클루전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포맷을 이렇게 초반에 나눠주셨어요. 체크리스트를 나눠주셨는데 이거를 위주로 쓰니까 일단 인트로덕션은 좋고 가끔 어떻게 써야겠다는 방향이 잡히니까 그리고 글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내용을 채운다는 거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매스입니다. 수학은 제 마지막 희망 중 하나였던 과목인데요. 왜냐하면 기초 계산, 연립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함수까지 이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미 한국에서 많이 해왔고 그래서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나 문제에 뭐를 물어보는지 찾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수학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봐서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수학 2단원과 3단원에서는 계산기를 쓰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계산기를 쓰지 않습니다. 답을 적을 때도 답만 적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답으로 이렇게 유추가 됐는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점을 3개 정도? 3개 이상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살짝 점수가 떨어졌었어요. 응? 세 번째는 바로 어플리케이션 수업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수업은 2시간 오프라인 수업과 1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은 말 그대로 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온라인은 교수님이 그 FOL에 올려주시는 온라인 매테리얼을 보고 공부를 그냥 스스로 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약간 전공 이외의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력서 커버레터에 관련된 내용도 다뤄주셨고요.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또 통계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미드텀이 끝나면 이제 매주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PTA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일요일마다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냥 답을 작성하면 되지만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법, 스펠링 이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PTA부터는 APA 스타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수업에도 온라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텀 테스트 기간과 파이널 테스트 기간에 총 2번 테스트를 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서 조금 약간 골치가 조금 아팠습니다. 다음 전공은 바로 해부학입니다. 입학 전부터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아나토미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입학 전부터 큰 부담이 됐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해부학은 총 2학기로 나뉘어져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나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게 이전보다 현실적이었어요. 총 6개의 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였어요. 아나토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다 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필수이고 뿐만 아니라 신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다른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은 PPT에 약간 타이틀만 써주시고 그 밑에 부수적인 내용을 안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이 엄청 빠르셔서 그거를 약간 캐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배웠던 게 가끔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약간 처음 봤다? 약간 낯설다라는 느낌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해부학은 상대적으로 뒷파트에 비해 앞부분에 줄글이 살짝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공부한다기보단 미리 올려주신 PPT 자료를 워드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수업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고 시험 전에는 빈칸을 만들어서 그걸 약간 외워서 채운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뼈, 근육, 신경은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라벨링을 하고 그 뼈의 기능을 이렇게 같이 적어가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외우는데도 뭔가 좀 더 빠르고 쉬웠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외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몸을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시험 범위가 다 누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점점 뒤로 갈수록 분량이 많아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살짝 파이널 테스트가 힘들게 느껴지고 정말 놓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정답도 뭔가에 홀린 듯이 다른 답을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첫 번째 파이널 테스트였고요. 이미 시험은 끝났고 성적은 나왔으니 다음 학기에 좀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다음 과목은 바로 바이올로지, 생물입니다. 저희 교수님은 텀 테스트 때마다 워크북이라는 걸 올려주세요. 그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습 문제도 함께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공부하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2번 정도는 그 워크북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수업 전에 카웃이라고 퀴즈를 해요. 내용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요. 총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게 그 참여가 강제적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참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복습을 하고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때 틀린 거를 알아야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카웃 참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이오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시험지가 총 2종류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A타입에서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나오고요. 두 번째 B타입에서는 객관식만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총 2문제를 선택을 해서 서술형을 작성을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게 교수님이 정말 항상 강조하고 혹은 계속 풀어보라고 했던 그 유형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 서술형에 대한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텀 테스트 때와는 달리 파이널 테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째 텀 테스트가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 단원이 저에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박테리아나 뭐 기생충 같은 그 질병을 배웠는데 이게 정말 안 외워져서 결국에는 시험 때 그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린 것 같고 그 문제를 보자마자 정말 머리가 새하얘졌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글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했던 아나토미처럼 빈칸을 만들고 제가 스스로 외워서 채운다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종이에 정리를 해서 시험 전날 이것만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부족했던 부분은 계속 외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과목은 바로 화학입니다. 케미스트리인데요. 저는 정말 화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그 수업적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고 그리고 수업 스타일도 저랑 너무 잘 맞고 그 국제 학생들에게 되게 호의적인 그 부분에 제가 되게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되게 수업을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면 항상 그거에 맞게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 수업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머리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튜토리얼이 진행이 돼요.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참석이 필수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서 문제 유형을 확인하고 싶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그 튜토리얼을 참석을 해서 그 교수님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는 문제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요. 만약에 힘든 점이 있거나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교수님께 가서 여쭤보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컨셉, 개념 문제도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는 솔직히 많이 풀어가지고 어색하지도 않고 바로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겠구나가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따로 외우라고 했던 부분 이외의 자료들은 항상 맨 뒤쪽에 시험지 맨 뒤쪽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주기율표라든지 질량 같은 거는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번외 얘기지만 제가 화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정말 단순하지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첫 텀 테스트 때 100점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절로 화학이 좋아진 것 같고요. 화학을 사랑합니다. 띵.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과목은 바로 물리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 이제 앞으로 물리 시간을 활용할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유효 숫자라든지 단위 변환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요. 그 이후에는 속력이라든지 압력, 점도, 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웁니다. 항상 그 개념이 끝나면 문제 한두 문제씩을 풀었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조금 저에게 힘들었던 내용은 개념 A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되려 쉬웠어요. 하지만 그 개념 A를 활용하면서 실생활에 적용한 문제라든지 혹은 신체에 적용된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게
단순히 개념을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게 실생활에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멈칫했던 것 같습니다. 멈칫. 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항상 연습 문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그 공식들도 함께 올려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항상 공식을 제공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계산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개념이 문제였죠. 그리고 첫 번째 텀 테스트 주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속력 그래프가 나왔어요. 저에게는 살짝 어려웠던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도 그 그래프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래프를 통으로 그 상황별 그래프를 그냥 통으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보라고 하면 또 틀릴 것 같아요. 어쨌든 물리도 살짝 조금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과목별 리뷰였습니다. 프리헬스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프리헬스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헬스 1학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성적이 떴는데 현타도 많이 왔고 되게 많이 좀 힘들었는데 뭐 계속 힘들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음 학기 때는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학기를 다니면서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학용 계산기를 미리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공학용 계산기를 구입하는데 거의 30불 가까이를 쓴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커머스도 많고 싼 값에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그거 갖고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책 사셔도 됩니다. 저는 학교 북스토어에서 책을 거의 500불 가까이를 내고 새 책을 샀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고책 사도 큰 무리는 수업에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에디션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 중고책을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를 입력을 해서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 책을 사야 하긴 해요. 하지만 키지지라든지 뭐 학교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중고책 사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프리헬스 1학기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예전에 비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참 만족하는 한 학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 때는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대단하다, 뭐 힘들진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되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힘이 됐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각정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해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